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파주 농사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토요 집회에는 파주 금천역에서도 처음으로 대형 버스가 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가까이 사는 분들이 계시면은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주제의 논평은 사실 제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여러 애청자들이 계시기에 가볍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안에서 싸우다 밖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민족의 아픔을 자초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것도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싸움 때문에 국론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중국을 호령하던 28대 705년의 통치의 고구려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라의 당나라 연합을 이끌어낸 외교술로 삼국을 통일한 992년의 통치의 신라도 56대 경순왕의 역사를 마감하고 멸망한 것도 내부의 총질로 인해 국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지만 처음부터 외부에 의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고려 또한 신진 4대부에 휘둘려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건국 후 야심차게 국가 건설을 이어갔지만 이 또한 당파 싸움으로 바람잘 날 없는 세월 보내다 나라마저 빼앗긴 치욕의 역사는 안에서 뭉치지 못하고 밖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한 채 쓰러진 사실들은 우리의 역사지만 지금 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현실과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사람들은 대원애국당이 자한당과 합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한당이 어떤 당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자한당은 북한 김일성 강장 주체 사상탑의 횃불을 상징하는 당의 마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횃불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고 했죠. 홍준표가 취임 8개월 동안 심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홍준표가 들어간 후 자한당은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 국면이 봉합될 줄 알았으나 내부 불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횃불당 국회들을 적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엊그제 홍준표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해 12월 당헌 당규를 어기고 무시하고 이른바 친홍준표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완전 홍준표 사당화를 만든 것이죠. 최근에는 횃불당 중진 의원들도 홍준표의 원맨쇼 하듯이 독단적인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미 콩가루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진 의원 7명은 독선적이고 비호감이라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홍준표가 대체 수권 세력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반란, 직격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횃불당의 많은 국회들은 홍준표가 지방선거 유세를 오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가 횃불당의 트러블 메이커로 이미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이미 홍준표의 정치 세력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 흩어진 아군들을 찾는다고 탄핵의 주역 복당파의 문을 활짝 열고 친이명밖에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전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의 염장을 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영한 아군들이 돌아왔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보수 우파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는 보수 우파 분열의 원흉입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이 홍준표를 구속시키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귀신이 알려준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홍으로는 낙심한 보수 우파를 긁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홍과 함께 거의 똘마니들까지 몽땅 퇴출시켜야 합니다. 또 며칠 전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 중진 정우택 의원이 친물 위기에 한국당호를 겨우 살려냈더니 홍이 독단적으로 당 운영을 해서 지방선거에 앞서 다시 친물 위험지역으로 배를 몰고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한 정우택은 홍준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연탄가스, 한줌 부역자 노력과 같은 언급을 했다고 했고, 당 대표란 자가 이러니 어제 당 대변인도 막말로 오바하고 결국 사과하는 행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지발정제 플러스, 바퀴벌레 플러스, 연탄가스 플러스, 날파리 플러스, 고름덩어리들, 이런 막말들이 모두 홍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국민들께 스스럼 없이 짓거리는 것도 명분도 없고 자질도 없고 애국심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햇불당의 입이 누구입니까? 제 아버지 장성민이 잘 만나 금수저 물고 나왔다가 국회가 된 장재원입니다. 이자의 아들도 어린 놈이 조건 만남 이런 논란으로 배신당 대변인직을 물러났는데 햇불당에 다시 들어와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장재원이 경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가 감염병에 걸렸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맹비난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홍지만 대변인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논평을 냈다가 또 파문이 일자 논평을 수정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 햇불당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제2 유튜브에서 홍준표의 사무실에 걸린 김영삼의 사진을 가리키며 문제 덩어리는 저분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몇 가지 변명을 하다가 강주의 한을 풀어준 게 YS이고 5.18 특별법은 DJ가 한 게 아니라 YS 공로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자, 보수우파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홍준표의 햇불당을 가르쳐 야당이 아닌 더불당과 동격의 여당이다, 가짜 보수, 문재인의 이중대라고 낙인 찍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이러한 역사인식이 급기야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의 헌법 전문에 5.18을 명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햇불당에 동참하는 세력은 모두가 5.18 동조자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홍의 망언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햇불당과의 합당을 운운하는 자는 대한민국 태극기 중심 세력을 파괴하는 분탕 세력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 어려운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강력한 태극기 중심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국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원진 대표는 이미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안세가 우리의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탈탈한 세력과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의존도가 높은 대한애국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의식을 갖고 당론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보수파라고 자칭하는 집단 간 갈기갈기 치러진 갈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문과 강화문 일대의 대립은 칼날 같은 대립에서 좀처럼 풀어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통을 내려놓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당보를 통해 태극기 혁명 5대 수칙을 이미 발표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이 건설입니다. 둘째로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셋째로 북한의 김정은 공산계리 집단과 내통하고 있는 반역자, 간첩들을 색출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미동맹 강화해서 태극기 국민들과 함께 북진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살인적 정치보복과 인신강금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명예회복과 적각복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태극기 혁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뜻을 함께하는 세력이라면 우리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협력의 시대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아야 합니다. 안으로 똘똘 뭉쳐 밖을 내다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태극기 중심 세력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파주 박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